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한 대로 이번 주에는 1042S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세법상 내국인으로서 일을 하고 소득을 발생을 시키면 고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W4라는 정보를 기재를 하여 고용주로부터 W2라는 서류를 연말에 받게 되고, 계약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W9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1099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에는 개인은 W8밴 혹은 회사의 경우 W8밴 E 등 경우에 맞게 W8 계열의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1042S라는 서류를 일반적으로 받게 됩니다. 1042라는 서류는 미국과 연관된 수익이 있는 경우 관련된 수익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소득인지, 지급한 소득은 얼마인지, 한미 조세 조약에 대한 세율 혹은 면제 조항이 적용되어 있는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급한 곳 및 원천 징수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정보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과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 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원천 징수가 이미 되어 있거나 신고 후 환급받을 것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세 조약으로 인한 추가 공제 혜택이나 아직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당 양식을 받았거나 기타 정보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W2나 1099과 같이 이미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해당 양식의 내용을 이미 국세청에 보고를 한 뒤 사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를 실제로 많이 받게 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J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과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위 말해 J비자, 인턴들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입국 연도와 그 다음 연도가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트레이니에 해당하는 경우 2,000불까지 조세조약 공제를 적용을 하고, 항상 해당 증빙 서류에 맞게 세금 정산을 올바르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정산 후에 해당 양식에 대한 공제나 면세를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J비자이지만 학위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여 급여까지 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W2와 1042를 둘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조약 공제를 1042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별도로 W2 소득과 연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만 2년간 소득세 면제가 되는 업무를 한 경우 또는 관련 비자를 받은 경우, 즉 연구원이나 교수 요원은 지위에 맞게 W2와 1042가 잘 분할되고 나와 연관된 소득이나 복지세 면세 등이 제공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J비자의 경우는 사람마다 모든 경우가 다릅니다. 같은 학교, 비슷한 보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만 2년간 모든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규정상 맞지만, 본인이 받는 W2에서는 원천 징수가 되어 세금 정산을 할 때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지만, 국세청에서는 보강서류 심사 감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주정부 역시도 조세조약을 인정하는 주라 환급이 이상 없이 되었는데 연방정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조세조약 자체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매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W2나 1042S가 정확히 발행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특히 미국에 처음 들어온 연도 그리고 나가는 연도에는 더더욱이 잘못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수익에 대한 신고 방식과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정산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고 그냥 케이스를 끝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돈이 들어도 소명을 하면서 환급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케이스를 마감하는 최종 권한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버 분들입니다. 미국의 회사인 구글에서는 현재 컨텐츠 제작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 미국과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는 30%, 그 외의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로열티 세율 중 유튜브 제작으로 인한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WA-BAN을 제출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금 서류를 잘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에 실제 1042S를 받으셨을 때 조세제약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맞는지, 세금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에 특별히 신고하여 추가 납세가 있거나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환급이 있거나 기타 특이한 소득이 있어서 정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 ITIN을 신청하여서 미국의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연관된 소득의 하나입니다. 즉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과 모든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세법상 외국인은 미국에서 벌어간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혹은 오랜 기간 거주를 하여 영주권을 가지신 분, 혹은 주를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도 항상 미국에서 특정 주에서 나가실 때는 파트 2어로 혹은 이제 나는 나가기 때문에 미국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듀얼 스테이러스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1042S라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조세는 더욱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예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는 미 국세청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적용을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한 사안들은 전체적인 이유와 내용만 알고 계셔도 소득세 신고 여부 및 정산 시에 리스크를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오늘도 해당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